안녕하세요, 수군도독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로 생긴 토레스 하이브리드라고 주장을 하는 1.5 가솔린 터보 바이퓨얼 모델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 등급인 TL5 등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토레스가 T5 등급이었다면 이 친구는 왠지 LPG를 더해서 그렇게 TL5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일단 이 친구의 기본 차값은 윗등급 TL7보다 약 300만원가량 더 저렴한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3,350만원,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TL5의 특징으로는 같은 사양의 일반 가솔린 터보보다 한 350만원가량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출력도 낮아, 차값이 오른 거에 비해선 연료비 절감도 거의 없어. 거기에 쌍용차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그런 바이퓨얼 차량이기 때문에, 물론 잘 나가는 바이퓨얼 기술을 갖고 왔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하이브리드라고 표기하는 건 이건 소비자 우롱으로밖에 안 보이는 그런 약간 안타까움인데, 현대기아 차량에도 바이퓨얼 모델이 많았지만 뭐 그렇다 할 성적이 없어서 거의 다 죽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친구인데, 과연 토레스는 흥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이제 이 TL5가 갖고 있는 기본 옵션 사양을 간략히 알아보지요. 첫 번째 차량의 동력 계통엔 165마력, 27.3토크, 복합연비는 리터당 약 8.9km 정도가 나오는 뭔가 여러모로 애매한 친구. 안전사양에는 차량과 보행자를 인지하는 긴급제동 보조, 차선 유지 보조, 내가 잠깐 집중을 못할 때 차량이 경고를 해주는 부주의운전 경고,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1차 사고 시 차량이 최대한 제동을 도와줘서 2차 사고를 방지해주는 다중충돌 방지 자동제동, 또한 트레일러를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이끌어주는 트레일러 스웨이 컨트롤, 평균 사양보다 약 1개가 더 많은 7개의 에어백, 호수랄 옵션을 추가한다면 운전석에 무릎 에어백까지 추가되고요. 렉스턴 스포츠는 트럭이긴 하지만 기본 에어백이 운전석과 동승석 전면에만 1개씩 총 2개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행히 토레스는 기본으로 7개나 제공. 모양은 약간 아쉽지만 효율은 가장 좋은 17인치 휠 타이어, 기본으로 하얀색 LED 헤드램프, 야간에 봤을 때 시인성은 충분히 좋은 그런 만족스러운 친구고요. 기본으로 LED 테일램프, 상어 지느러미 모양의 샤크핀 안테나, 뭐 루프박스나 루프 캐리어 같은 걸 싣기 좋은 유틸리티 루프렉, 윈드실드, 그러니까 차량의 앞유리에만 이중 접합 차암 글라스가 들어가면서 약간이나마 풍절음을 절감. 하지만 이 차량의 덩치와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차량임을 생각했을 땐 뭐 1열 유리까지는 이중 접합 유리를 넣어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차량의 내장에는 얇고 길게 들어간 디지털 클러스터, 처음에는 확실히 다른 차량들보다 상당히 얇아서 아유 시인성 괜찮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그 부분은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 부분, 또한 잡다한 그런 정보 없이 정말 딱 보여줄 것만 깔끔하게 보여주면서 실내 디자인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줬다.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보다 볼수록 괜찮은 친구. 또한 버튼으로 작동하는 사이드 브레이크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내가 잠깐 정차 시 브레이크를 한 번만 밟아도 정차 상태가 유지되는 시내에서 굉장히 편리한 이 옵션의 유무는 운전의 피로감을 달리하는 그런 친절한 오토홀드, 내장에는 2열 공조기인 에어벤트, 가죽 변속기와 핸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스티어링의 디자인은 기아보다는 쌍용이 훨씬 좋은 것 같다. 원래 이런 SUV에는 이런 네모네모하고 좀 각진 그런 디자인이 참 맛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아쉬운, 그리고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가는데 가운데 사진처럼 블랙 인테리어나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시트만 그레이 색상으로 바뀌는 이 그레이 색상은 내가 정말 기름때가 많이 묻어 옷이 자주 더러워져 이런 게 아니라면 인조가죽이기 때문에 내가 뭐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만 잘 닦아줘도 뭐 영 못할 정도의 컬러는 아닌, 구매하실 때 뭐 딜러분께 가죽 코팅 같은 거 서비스 부탁드리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편의 장비에는 핸들 뒤의 버튼으로 기어 단수를 올리고 내릴 수 있어서 보다 다이나믹한 주행을 도와주지만, 이 토레스의 성격상 그렇게까지 뭐 쓰임새가 좋을 것 같진 않은 패들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석과 동승석이 각자 원하는 온도로 설정할 수 있어서 온도 차이가 나는 부부도 싸울리를 줄여주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 하지만 공조기는 좀 직관적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조절하는 건 분명히 많이 불편한 부분. 뭐 추가 옵션을 통해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선택권을 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1열의 열선,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서 쌍용차의 커넥티드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인포콘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정말 여러 기능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건 뭐 미리 시동을 켜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둘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장 편리하고,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 익스페디션부터만 이 인포콘 기능을 추가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했는데 이 토레스는 기본으로 넣어준다. 이건 굉장히 잘한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 사양인 6개의 스피커,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평해보자면 정말 이대로만 구매해도 옵션이 없어서 너무 불편해 못하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호술할 추가 옵션을 여러 개 넣을 바에 윗등급 TL7이 무조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 TL5 등급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만 담백하게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추가 옵션을 바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는 50만원 상당의 썬루프로 차량 1열에 작게 들어가는 이런 조만한 썬루프인데 왠지 모르게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가격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는 100% 본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차량에서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면 나름 값어치는 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은 20만원 상당의 운전석 무릎 에어백으로 여기 3번 보시면 운전석 무릎 쪽에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사고가 났을 때 내 무릎이 핸들 앞에 있는 컬럼이나 각종 내장재에 빨려 들어가는 걸 방지해주는 친구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안전하다 위험하다 얘기가 정말 많은데 그건 본인의 판단 하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40만원 상당의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로 한마디로 그냥 검정색 뚜껑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말 많은 컬러가 있지만 실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화이트 쪽이 제일 무난하기도 하고 나중에 차량을 대팔 때 100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입맛에 맞춰 내가 빨간색을 정말 좋아했을 땐 빨간색을 구매해서 차량을 1년이라도 더 타는 것이 본전을 뽑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본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45만원짜리 사이드 스텝으로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역시나 가격을 좀 많이 받긴 하지만 디자인 역시 토레스에 정말 잘 어울리게 오프로드 느낌을 제대로 낸 그런 친구 같은데요. 내 차량에 나 혼자 타 아니면 정말 건실한 성인 남성만 타 이거 밟을 일이 없어 했을 땐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겠죠. 이는 100%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0만원 상당의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로 조수석 측 후면에 이런 박스가 들어가는데 솔직히 적재 공간으로 보는 것보단 그 랜드로버 디펜더나 지프 랭글러 그런 친구들도 여기에 이런 거 달고 다니면서 약간 그런 디자인적 요소도 상당히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확실히 공기 저항을 확 늘려주기 때문에 효율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지만 나름 그 네모네모하고 여러모로 캠핑, 차박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토레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친구 하지만 가격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냥 100% 본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100만원 상당의 딥 컨트롤 패키지로 앞 차량과 거리를 조절하면서 내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을 해주는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편리한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가고요. 내 차량의 후측방 차량이나 내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려 할 때 차량이 접근 시 경고까지만 해주는 후측방 안전하차 경고, 또한 내가 후진할 때 좌우에서 오는 후측방 차량을 인식 후 사고 위험 시 경고 후 제동까지 도와주는 친구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쓰임새 좋은 안전 옵션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ACC라고 부르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나는 고속주행이 정말 많아 했을 때는 이보다 좋은 옵션은 찾기 힘든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윗등급 TL7에서도 추가 옵션으로 선택해야 하는 친구. 그리고 다음은 140만원 상당의 밸류 패키지로 오토라이트 컨트롤, 레인 센서인 우적 감지 와이퍼, 뒷차에 망할 눈뽕을 막아주는 ECM 룸미러가 들어간 하이패스 룸미러. 물론 요즘 차량들과 다르게 그 옛날 디자인의 뚱뚱한 룸미러긴 하지만 효율성은 좋은 친구. 스마트키, 다른 차량이나 빛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상향등을 껐다 켰다 해주는 스마트 하이빔. 아직은 많이 멍청해서 그냥 내가 수동으로 하고 말지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리고 체감이 굉장히 큰 전방 주차 센서, 한 사이즈가량 커진 18인치 휠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친구는 무려 140만원. 하지만 정말 다 필요한 옵션. 그러나 이 친구를 선택할 바에 윗등급 TL7으로 가시는 것이 거의 무조건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친구를 선택할 바에 윗등급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최종 차값을 알아보자면 TL5의 기본 차값 3,350만원, 여기에 무릎 에어백과 딥 컨트롤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한다면 최종 차값은 할인 제외 세금 포함 약 3,480만원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값이면 소렌토 기본 등급에서 옵션 한 두세 가지 정도 넣은 정도, 카니발 가솔린에서 옵션 한두 가지 넣은 정도, 스포티지 준풀 옵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금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3,250을 전액 할부 시 36개월에 101만원, 60개월에 66만원, 만약 선수금을 50% 이상 내지 않으면 이율은 7.9%, 그러니까 8%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선수금을 1,000 정도 납부한다면 36개월에 81만원, 60개월에 52만원, 선수금을 2,000 납부한다면 24개월에 69만원, 36개월에 48만원 이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수금을 50% 이상 낼 경우 이율은 5.9%,
있죠. 그러니까 6%로 바뀌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수 있고요. 8% 기준으로 5년이면 60개월 했을 때 이자만 40%인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웬만해서는 선수금을 50% 이상 내고 할부도 짜게 끊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